이제 뭐냐? 자계와 자력선이래요. 자, 자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저쪽으로 얘기하면 전개겠죠, 전개. 전개겠죠. 전개 얘기하면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볼까요? 전개. 뭐예요? 전개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개는 뭐겠어요? 자개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단위 정전화 1 콜롱에서 놓았을 때 여기다 하나 놓았을 때 여기서 막 힘이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의 세기를 구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볼트 퍼 미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쪽도 뭐 같아? 근데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암페어 턴 퍼 미터로 바뀝니다. 암페어 턴이라는 거예요.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한번 볼게요. 전기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자계 또는 전계. 자, 자계란 자기력이 자기력 또는 자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력이라는 건 벡터량과 스칼라량이 있어요. 여러분이 벡터량과 스칼라량의 차이점만 좀 알아두면 되는데, 벡터량은 크기와 뭐가 있어요, 지금? 방향이 있어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값이에요. 근데 스칼라량은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DC와 AC가 있다면 차이점은 뭐였냐면 DC는 그냥 몇 볼트 딱 흘러가요. 뭐 1.5V다, 그럼 1.5V가 딱 변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근데 AC는 어떻게 되냐? 크기와 방향이 계속 이렇게 변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20V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크기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고사 전까지는 DC 쪽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스칼라량이고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AC라고 해서 벡터량으로 가지고 측정을 해요. 크기와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인 세타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근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기억해달라는 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국가고시를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제가 수업하는 방식만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전기공학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잘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 자개의 세기는 어떤 지점 내에서 우리 전개의 세기도 어떤 지점 내에서 1웨버 1쿨롱짜리가 잠시만요. 1쿨롱짜리가 있다면 거기서 막 R미터 점 떨어진 점에서의 세기를 구하라겠어요. 자개의 세기 똑같겠죠. 1웨버짜리에서 작용한 힘을 구해봐라. 몇 미터? R미터 점 떨어진 점에서 이 세기를 구해봐라. 그러면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에 4파이 뮤분의 1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는 투자율이라겠죠.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죠. 이거 계산해 주니까 요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온다겠죠. 그래서 그거는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R 제곱분의 하나짜리니까 M 웨버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뮤 SL 값은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는 약 1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얘는 빼놓고 계산 매질 값이 들어있다면 그 매질 값에 어떤 값이 주응해 줄 거니까 그냥 그 값만 여기다가 곱해주면 끝이에요. 단위는 뭐다? 암페어 턴 퍼 미터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면 돼요. 이게 자기의 색이 H이고 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전개의 색이 뭐였어요? 전개의 색이 2는 이었어요. 그때는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분의 Q 쿨롱짜리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죠? 단위는 볼트 퍼 미터였고. 이렇게 되는 거랑 여기에 요거 집어넣어주면 되죠. 여기에 뮤, SL 값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는 약 1이니까 생략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다? 경계의 세기 그리고 자개의 세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개의 세기 H, 경계의 세기 E 단위는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자력선이에요. 자력선. 자력선이라는 거는 저쪽으로 얘기하면 뭐야? 전기력선이죠. 전기력선은 자 우리 다 했던 거랑 똑같아요. 전기력선이랑 자기력선이 똑같아요. 제가 그림 옛날에 가져왔을 때 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당긴다겠죠. 근데 플러스와 플러스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밀어내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와? 마이너스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 성질이 여기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력선과 전기력선의 성질은 똑같아요. 자, 자극으로부터 많은 선이 출입하는 것을 가상한 선이다.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난다고 했죠. 되도록이면 짧아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까 얘기한 극과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들어가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죠, 요거. 되도록이면 짧게 들어가려고 하지만 뭐가 있어서 장력이 있어서 수축하려고 한다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같은 자연성끼리는 어떻게 반발해서 벌어지는 성질이 있다. 어떤 점에서 자기의 방향 그 점을 지나는 자력선의 접선의 방향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접선이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자력선의 그걸 다시 얘기하면 어떤 점에서 자기의 방향 이 점에서의 이 지점에서의 방향은 자 이쪽으로 이어진다면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플러스에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결론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가고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들어오니까 플러스에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들어오려는 접선을 그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접선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의 세기는 그곳의 자력선의 밀도. 아, 여기도 얘기해보면 어디가 밀도가 높아요? 당연히 이곳의 밀도와 이곳의 밀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여기가 밀도가 높죠. 힘은 어디가 세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기가 더 세다는 얘기죠. 여기가 더 힘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힘이 더 세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의 분포가 자력선의 밀도가 크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 더 힘이 세진다는 거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야? 자력선의 수예요. 자력선. 그 수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력선의 그 R미터 전점의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어요. 암페어 턴 퍼 미터. 그런데 구의 표면적을 하나 구의 표면적 왜냐면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구의 표면적을 곱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쭉 곱해서 4파이를 곱해주면 자, h를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거 다 상쇄시켜서 없어져요. 여기다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 요렇게 남다는 얘기예요. 그 자력선에서는 제가 전기력선의 수하고 똑같이 기억을 해주라고 했는데 국어국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고 했었죠. 어떤 매질에 들어가 있다면 그 매질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매질에 있다면 어떻게 됐나? U가 아니라 전기력에서는 입실론이었죠. 입실론분의 1개. 왜? 입실론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입실론분의 1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는 입실론 S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분의 1개 이거 기억해 주라겠죠. 전기력선의 수도 같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력선의 수도 똑같아요. 매질이 있다면 μ분의 1개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 있다면 뮤 제로분의 1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자, M 웨버가 있다면 똑같았어요, 우리. 그때 Q콜롬짜리가 있다는 거였으니까 매질에 있다면 Q개, 입실론분의 Q개 어떤 매질에 있다면 매질에 있다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M 웨버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질에서는 뮤분의 M개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 있다면 뮤 제로분의 M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 문제는 뭐예요? 공기 중에 M 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당연히 S의 값이 약 1이기 때문에 공기 중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M 웨버니까 당연히 자력선의 수는 U 제로분의 M개가 되겠죠. 이렇게. 답은 이거예요. 크게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속 밀도에 가속 전속 밀도라고 했었어요. 우리 모니터에 갔을 때 한번 보고 오면 전기력선이 막 나온다고 했는데 유전속 또는 전속이라고 했어요. 얘의 정의는 1쿨롱에 전하여서 나오는 무수한 전기력선을 합한 가상의 선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온다고 했는데 쓸
4 지금 7차죠? 똑같아요. 전기력은 다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석 밀도는 다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다기력선이 막 나가고 있는데 이 자석을 우리가 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석은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는데 기호는 파이라 그래요. 파이. 2일 외부의 자극에서 무수한 선의 적외력선을 모아서 한 개의 가상한 적외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이라고 하더라. 전기력선이 무수하게 나온다는 건 전속이라고 했던 거고. 전속 밀도, 자석 밀도는 단위 명적당을 통과한 자석수다. 그래서 미터당 웨버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구의 표면적을 똑같이 표현해줘요. 그래서 얘 단면적 S인 것은 구의 표면적이기 때문에 4파이 R 제곱분의 파이는 다속이니까 M 웨버가 되겠죠. 그래서 4파이 R 제곱분의 M 이렇게 나가요. 결론적으로 자석물적 자기의 세기를 쭉 풀이를 해보면 뭐가 되냐? 여기다가 왜 뮤를 뮤의 값을 양쪽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냐면 결론적으로 분모 분자에다가 뮤 값은 얼마나 지속된가를 나타나는 척도라고 했잖아요. 내가 자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했고 전기력선에서는 내가 얘를 얼마나 유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그래서 입실론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해보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 얘는 H 값이었어요. 그래서 H는 값은 뭐였어요? 우리가 아까 전개의 색이 H. 거기다가 그냥 뮤 값만 얼마나 지속되는 걸 나타내는 거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만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뭐 국어고시 시험 문제는 많이는 안 나오고 그냥 전성 밀도와 자기의 세기는 결론적으로 자기의 세기 H에다가 뭐 얼마만큼 밀도가 그러니까 얘가 얼마만큼 유지하는 거를 곱해주면 되더라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석 밀도는 아까 얘기했던 투자율 곱하기 투자율 요거죠. 투자율 곱하기 자기의 세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 자석 밀도라고 해놨는데 자석 밀도는 단위는 좀 환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석 밀도의 웨버 퍼 미터 제곱인데 그거를 우리는 1 테슬라라고 해요. 테슬라라고 하고 1 테슬라는 몇 가우스? 10의 4승 가우스로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할 때는 몇 가우스 1 테슬라 우리가 이 웨버 퍼 미터를 1 테슬라라고 계산을 요 공식으로 다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문제풀이해서 물어볼 때는 뭘로 물어봐? 이렇게 가우스로 물어볼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자석물때는 몇 가우스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 공식을 집어넣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데 웨버 퍼 미터 제곱이잖아요. 단위가. 그러니까 가우스를 바꿔줘야겠죠. 왜 그러냐면 단위가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자, 진도는 사실 다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얘하고 얘는 해오셔야 되는데 자, 문제풀이는 뭐 쉽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암페어 턴 퍼 미터죠. 자개 중이니까 H 값이죠, 이거. 자극을 놓았대요. 웨버 퍼. 얘는 힘이네요. 단위가 벌써 자극을 놓았을 때 힘이 작용을 했다. 단위를 보면 아니까. F의 값이죠. 자, F는 뭐였어요? H였는데 뉴턴이었죠. 안 지워져. 자, 이렇게 해서 뉴턴이었는데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자극의 세기를 물어봤죠. 지금 알려준 건 뭐예요? H값 알려줬죠. 그리고 힘값 알려줬죠. 그럼 얘는죠. 얘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공식 변환시켜서 이거 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문제 이 옆 밑에 있는 문제는 단면적이 몇이에요? 단면적이 S죠. 거기에 투자율 값이 투자율은 몇이에요? 입실론 아니지 뮤죠 뮤의 값이 천이 철심에다가 10외부의 자속이 지난대요. 자속은 파이죠. 그러니까 요 공식이죠. 요 공식을 가지고 자석 밀도는 몇 가우스인가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풀어주시면 4개죠. 총 4문제를 풀어서 우리 올려주시면 되고요. 뭐 진도는 그렇게 빨리 안 나가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오늘 진도는 아까 좀 짧게 나갔죠. 그래서 복습 한번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3장 자기는 자석의 성질만 조금 알아두면 돼요. 자석이라는 거는 다성태죠. 다성태라는 것 중에 자성은 혈을 흡인하는 성질,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자석을 다른 말로 자성태라고 하잖아요. 자성을 가지는 물체를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더라. 여기에는 뭐 천연자석, 인조자석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고요. 자극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N극과 S극이 있다. 자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양끝단이죠. 양끝단. 거기에 N극과 S극이 되어 있는데 N극은 우리가 뭘로? 플러스로, S극은 마이너스로 표현한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력, 서로 반발하거나 흡인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자장 또는 자계라고 하는데 얘는 자계가 뭐였어요? 자계가 전계랑 똑같은 거였죠. 전계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계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자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줘야 했던 게 하나가 얘기했던 것 중에 MRI실에 그냥 핸드폰이라든지 카드, 지갑 이런 거 갖고 들어가면 자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고장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쿨러의 법칙에서 뭐 흡인과 반발력에 관한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 K 값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력 법칙에서는 입실론이었죠. 그리고 자기력 법칙에서는 뮤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자율이라고 했는데 이 입실론은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였고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 얘가 뭐였어요? 유전율이었죠. 유전율. 얘는 투자율이었어요. 투자율.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속된가를 나타내는 척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값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얘의 값은 뭐였어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얘의 값은 뭐였어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의 값은 반드시 기억하라겠죠. 좀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율은 자성체가 내가 상대방한테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값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6.33 곱하기 10의 4승, 그 쿨러 법칙 적용을 시켜주니까 뭐예요? 6.33 곱하기 10의 4승 R제곱분의 M한 M2라고 했죠. 그래서 힘은 단위니까 이렇게 좀 하시고, 어떤 무질환에 들어가 있다면 6.43 곱하기 10의 4승 여기에 뮤 S R 제곱분의 M한 M2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 아직까지 기억 못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 법칙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입실론 S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9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는 약일이고 여기도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는 약일이기 때문에 공기 안에 있다면 여기 빠져버린 거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는 아까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기와 자력선, 자기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다. 그리고 자기의 색이 H는 하나 웨버짜리죠. 하나짜리니까 그 하나짜리에다가 여기 6.33 곱하기 10의 4승 R 제곱분의 M 웨버 하나짜리 단위는 암페어 턴퍼 미터라고 했는데 여기 US의 값은 그냥 갖다 넣어주면 되죠. 그냥 이게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 1이니까 그때는 빠진다고 했죠.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가력선의 성질은 이렇게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기력 가력선의 수는 뭐 전기력선의 수 개수하고 똑같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가력선의 수는 어떤 매질에 들어가 있다면 미분의 1개 이 m 웨버 그러니까 1 하나짜리에서 나오면 당연히 하나짜리에서 나오면 어떤 매질이 들어있다면 미분의 1개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 있다면 미 재료분의 1개 m 웨버라고 하면 매질에 들어갔다면 미분의 m개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 있다면 미재료분의 m개 이거를 전기력선으로 바꾸어주면 어떻게 돼요? 매질에 들어가 있다면 입실론 분의 1개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 들어가 있다면 입실론 제로분의 1개 그렇죠? 그리고 어떤 m 웨버짜리가 아니라 q 콜롱짜리였잖아요. q 콜롱의 전극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분의 q 개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 있다면 입실론 제로분의 q 개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에 나올 거고 중간고사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그 자속이란 말은 1웨버의 작에서 나오는 무수한 자력선을 모아 한 개로 가상한 선이다. 저쪽으로 얘기하면 전속이겠죠. 전속. 전속, 자속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이 공식만 조금 기억해서 자속밀도와 전개의 세기 얘기하면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속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다. 그리고 자속밀도의 단위는 테슬라라는 웨버/미터 제곱을 사용하지만 1테슬라는 결론적으로 10의 4승 가우스다라는 거.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뭘로 물어보는 게 가우스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